안녕하세요, 정행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는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뱃살이 그렇게 안 빠져 라고 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해 왔는데요. 제가 수년간 다이어트를 해오면서 저에게 쌓여진 임상 데이터 그리고 지식,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솔루션은 과한 탄수화물인데요. 보통 다이어터 분들이 탄수화물은 다이어트의 적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상 탄수화물은 잘못이 없어요.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물질은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필수 5대 영양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이게 과해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한국영양학회가 규정하는 1일 당 섭취량의 기준은 100g 정도인데요. 햇반 210g 기준으로 했을 때 탄수화물 함량이 70g이에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루 중에 얼마나 많은 당을 섭취하고 있는지 감이 오시죠? 특히 제가 느꼈을 때도 탄수화물 중에서도 밥이 그렇게 뱃살이 찌더라고요. 제가 빵을 주식으로 했었던 때도 있고 그리고 밥을 주식으로 했었던 때도 있었는데요. 물론 둘 다 과하게 먹었다라는 전제입니다. 제가 빵을 주식으로 필요 영양분보다 더 많이 먹었을 경우에 하체가 정말 튼실하게 쪘었고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했을 때도 그렇게 빵을 주식으로 하다 보니까 하체가 정말 안 빠졌었어요. 그리고 밥을 필요 영양소보다 조금 더 많이 먹게 되면서 주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뱃살이 정말 많이 쪘었고요. 저는 빵을 주식으로 오래 살았다 보니까 합의인 세월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하체보다 상체가 비교적 덜 찌길래 이게 내 체질인가 보다, 나는 상체가 잘 안 찌는 체질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밥을 주식으로 하면서 그 사고가 완전히 탈바꿈되었어요. 뱃살이 찌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영상 때 얘기를 해드렸던 문장 있잖아요. You are what you eat. 그 문장이 외적으로도 적용이 되는 얘기더라고요. 그 사람의 몸을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거를 주로 섭취하고 있구나 라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봐도 빵을 좋아하는 분들은 하체에 지방이 많이 축적이 되고 그리고 밥을 좋아하는 분들은 복부에 지방이 축적이 많이 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키기 힘든 거죠. 바로 술인데요. 이것도 제 몸에 실험을 해본 임상 데이터를 토대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술이 다이어트의 적이다 라는 것은 이론으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게 몸으로 적용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느껴지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변화들이 생기게 되는가 라는 게 궁금해져가지고 실험을 해보기로 했었어요. 기초대사량을 넘지 않게 칼로리 계산을 해서 감량식단을 구성을 하고 그렇게 식이 조절을 하면서 매일 와인 한 잔씩 먹기가 실험 주제였었는데요. 그 결과 어땠을까요? 살이 정말 안 빠졌었어요. 특히 뱃살이 그렇게 안 빠지더라고요. 제가 살 빠지는 순서가 먼저 얼굴 쪽, 이 턱 라인에서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목, 어깨 쪽에서 빠지고 그 다음에 복부 걷어지고 팔 쪽 걷어지고 이런 식으로 빠지거든요. 그 다음에 하체 순으로. 그런데 뱃살이 그렇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뱃살이 고민이다 라고 하시면은 술은 꼭 끊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순환인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잠깐 얘기를 드렸다시피 저는 다이어트를 할 때 순환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상체 비만인 분들한테는 특히 어디 순환이 중요하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이 겨드랑이 쪽, 제가 그 아이싱을 얘기해 드렸을 때 림프 그리고 배에서 골반으로 이어지는 그 경계 라인 있죠? 이쪽의 순환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겨드랑이 림프 순환 같은 경우에는 아이싱으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 배와 골반의 경계 라인의 순환 관리는 그때 보여드린 셀룰라이트 겔로 관리를 해요. 그리고 이러한 마사지도 중요하고 너무 좋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내 몸을 써서 풀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들, 옆구리 스트레칭, 배 스트레칭 이런 것도 챙겨주시면 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다음은 네 번째, 복부 근력 부족인데요. 우리의 장기들은 중요하다 보니까 다 감싸져 있는 형태죠. 뇌 같은 경우에는 두개골에 의해서 감싸져 있게 되면 뇌를 보호하게 되고 그리고 심장, 폐, 간 같은 경우에는 갈비뼈에 의해서 감싸지게 되면서 우리의 장기들을 보호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복부 쪽
쪽에 있는 소장과 대장은 어떠한 뼈로 감싸져 있는 구조가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복부 근력의 약화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은 장기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복부에 지방이 붙게 되는 거예요. 자, 복부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복부 운동이다라고 하면은 윗몸 일으키기를 떠올리시잖아요. 윗몸 일으키기도 물론 좋습니다. 저도 복근을 만들 때 이 윗몸 일으키기 운동을 하고요. 그런데 이 복부 근력 약화로 인해서 생겨진 복부 비만의 형태의 더 좋은 운동은 복압을 형성하는 운동이에요. 이 장기를 1차적으로 감싸고 있는 것은 코어 머슬이기 때문에 코어 운동을 해주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대표적으로 코어 운동 같은 경우에는 플랭크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5번째는 자주 먹는 습관인데요. 다이어트 할 때 조금씩 자주 먹으라고 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죠? 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복부의 피하 지방 형태가 아닌 내장 지방 형태로 복부 비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적용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내장 지방이 쓰여지는 구조를 생각해 봤을 때 내 몸에 들어오는 에너지원이 적어지게 되면 이제 내 몸 안에 저장되어져 있는 영양소들을 끌어다가 쓰게 되는데요. 그런데 피하 지방보다 이 내장 지방이 먼저 1차적으로 쓰여지게 되어요. 그런데 이 자주 먹는 습관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에너지를 계속 주다 보니까 나 안 나가도 되네, 나 필요 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 복부 운동을 아무리 해도 내 허리는 얇아질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이 자주 먹는 습관이 어떤 케이스에게 좋을 수 있냐면 내가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폭식을 한다, 아니면 자극적인 음식을 자꾸 갈구하게 된다 하는 케이스들한테는 이 자주 먹는 습관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슈가 없이 나는 다이어트를 할 것이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공복 시간을 어느 정도 지켜주는 것이 지방 연소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수년간 다이어트 라이프를 살아오면서 축적이 된 데이터들과 지식들,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으로는 제가 하체편으로 찾아올게요. 다음 영상도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또 만나요. 안녕.